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6강입니다. 여러분 복습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코치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습 양이죠. 그죠? 얼마나 많이 복습하셨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실히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질문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질문 답변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부정사와 동명사.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투부정사 동명사 보면 배웠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두뇌 속에 자리를 잡았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과연 우리말에서 어떤 경우에 쓰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명사는 결국 명사류에 속하고, 그죠? 여러분들 명사류에는 뭐가 있죠? 6가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명사류는 그 기능이 뭡니까? 명사류의 기능은 주어를 만들거나, 그죠? 목적어를 만들거나, 보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 명사류 가운데 명사절, 우리 if for to 강조구문하고 it that 강조구문하고 이럴 때 왜 뒤에 that절이 오고 for to 이게 전부 다 주어라 그랬죠. 그죠? for 이하가 다 주어고 that 이하가 다 주어고, 그죠? 분명히 그게 주어를 만들고 있는 절이거든요. 그게 명사절이잖아요. 그죠? 예. 그 우리 또 종속절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그죠? 거기 또 의문사 접속사 6가지 whether하고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명사절을 이루면서 목적어나 보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명사류라는 거는 주어와 목적어 보호를 만들어주는데 오늘 특별히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작업을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자,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는 구조가 같다고 했죠. 그죠? 구조가 같은데 기능이 다르다. 자, 그죠? 동명사는 명사류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동명사의 기능은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고 여기서 주어가 뭐겠습니까? 주어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이 주어거든요. 그죠? 예. 자, 이럴 때 동명사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배우는 것을 이렇게, 그죠? learning 이렇게 쓰고, 그죠? 예. 뭘 배워요? 영어를 배운다. 요 주어 안에 지금 보세요. 영어를 배우다 이렇게 해서 목적격 조사가 왔잖아요. 그죠? 요게 삼형식이거든요. 그죠?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과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동사를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게 동사의 기능을 한다는 게 뭡니까? 뒤에 목적어나 보호나 부사류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를 배우는 것선을 만들려면 learning English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할 때, 그죠? 예.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니까 is not easy. is가 스스로고, 그죠? is not이 스스로고 easy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말을 보고 이런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이 강의의 목표고 목적인데,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그는, 책 읽는 것을, 싫어해요. 자, 그는 책 읽는 것을 싫어해요. 자, 우리 다 배웠던 예문이에요. 그죠? 자, 그는 하면 이제 he라고 알겠죠. 그죠? 싫어한다 이러면 hate죠. hate. 주어 스스로 해결돼 버렸어요. 그죠?
그 책 읽는 것을, 이거는 뭐겠습니까? 품격이. 이 품격이 목적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목적어인데 목적어 구야. 왜? 이게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책도 있고 읽다도 있고 하니까 두 개 단어 이상이 형성돼서 이게 구라는 거예요. 그죠? 절은 아니죠. 예. 그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독서를 싫어한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읽는 것이 뭔가 하면 reading이에요. 그죠? reading. 책이 뭔가 하면 이제 책은 뭐 한 권만 읽는 게 아니니까 복수를 해줘야 되죠. reading books.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He hates reading books.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죠? 예. 자, 나는 뭐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면 목적어가 뭡니까? 산을 오르는 것을이죠. 그죠? to climbing mountains 이라든가 혹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해도 목적어를 만들 수 있죠. 그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하고 동명사하고 기능이 똑같다고 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자, 우리말이 이렇게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자, 이런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고 해봅시다. 이걸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는 거는 스피킹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오형식적인 측면을 빨리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이잖아요. 그죠? 이게 주어고, 자, 서술어는 뭘까요? 자, 것, 이래서 했고, 서술어는 아마 이다니까 비동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네.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이러면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이죠. 그죠?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이러니까. 자, 봅시다. 것은 뭐예요? 것은. 동명사죠. 그죠?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잖아요. 그죠? 자,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면, 비동사에 is가 온데, the most important thing is잖아요. 그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s죠. 그죠? 예.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말해주다라는 수요동사가 있죠. 그죠? 예. 여기서 telling 이렇게 됩니다. telling. 자, 이게 사형식적으로 보입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이러니까, telling him. 사람에게, 그에게 무엇을? 그 진실을, 자, the truth. 자, 이거 사실 그 진실이에요. 제가 빼먹었는데, 그에게 그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게 전체가 뭔가 하면, 보어인데, 보어구죠. 그죠? 보어구. 자, 단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사용됐으니까. 이 전체가 보어구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비동사가 동사가 사용돼서 이 뒤에 보어구를 이끌지만은, 요 telling 또 동명사로 요 전체가, 보어구를 이루기는 하지만은, tell이,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도 하잖아요. 그죠? 동명사나 to 부정사도 동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사 뒤에는 항상 오형식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tell부터 뒤에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이 적용되잖아. is 뒤에는 보호구가 돼갖고 2형식이 적용됐는데 tell 뒤부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4형식이 또 적용되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친숙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계속 유지를 하십시오. 그죠? 예. 자, 이럴 때 우리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 혹은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 또 to 부정사 한번 봅시다. to 부정사. 자, to 부정사 같은 경우 이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동명사하고 동일해요. 그죠? 조금 전에
그 동명사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그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로 사용돼요. 그죠? 그대로 아까 동명사를 to 동사로만 바꿔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 to 부정사의 그 명사적 용법도 그죠? 동사의 기능을 해요. 예, to 부정사 자체가 동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동명사를 to 부정사로 바꿔주고 뒤에 목적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명사적 용법은 그렇게 하시고. 자,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 잘 된다 그랬죠. 그죠?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할, 뭐뭐 할 만한. 자, 이렇게 해석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뭐 할, 뭐뭐 할 만한.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헷갈릴까봐 제가 좀 풀어서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딱 보시고, 자, 어떤 생각 되십니까? 자, 일단은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와야 되겠죠. 그죠? 이거 와야 되고요. 예. 자, 영어에서는,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뒤에 가요. 그죠? 영어에서는 서술어가 어디로 가요? 주어 바로 다음에 오죠. 그죠? 그 맨 끝에 서술어가 맨 첫 번째 주어의 서술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I need까지 왔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need가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다음에는 오형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오형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need가 일반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겠죠. 그죠? 목적어나 부사가 올 수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죠? 사실은 여기서 목적어가 어딘가 하면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를, 자, 이게 목적격 조사잖아요. 이거 전체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구조. 그죠?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를. 그죠? 근데 이렇게 가보면, 자, 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데, 아름다운 꽃이라면 beautiful flower예요. 그죠? 그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이게 한 개가 올 때는 명사 앞에 잘 위치를 해요. beautiful flower, pretty woman, 이렇게 diligent person, 그죠? easy, book, 이러면서, 그죠? 한 개짜리 형용사가 오면 명사 앞에 잘 오는데, 이제 형용사 구, 그죠? 두 개짜리 이상, 혹은 형용사 절이 오면 명사 뒤쪽으로 쏠려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형용사 어미가 뭡니까? 형용사 어미가. 자, 니은, 의, 리얼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리얼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구. 누군가까지 합하면 명사 구가 되고. 왜? 해석이 형용사로 끝나면 형용사 구,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명사 구가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명사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니까 I need some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I need someone. 그죠? 뭐 해줄? 가르쳐 줄 누군가잖아요. 그죠? To teach. 그죠? 가르쳐 줄 누군가잖아요. 그죠? 자, 누구에게? 자, 근데 여기 to 부정사 또 동사가 나왔죠. 그죠? to 부정사인데, 이게 사실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거든요.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또 오형식이 시작되는 거야. 그죠? 몇 형식 같아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죠. 그죠? 4형식이죠. 그죠? To teach me English.